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노후준비 전문 강사 이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청명한 늦가을입니다. 그리고 보니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 정산이 끝나면 13월의 월급이라며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누구나 더 많이 돌려받기를 기대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세금을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축을 통하여 노후 준비도 하고 저축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저축 상품으로 개인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50대 이상 장년층은 더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2022년 올해부터 3년간 50대 이상 장년층이 납부한 연금저축에 대한 세공제 대상액을 200만 원을 더 확대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지만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축 상품에 대한 설명 이전에 먼저 두 상품의 연간 저축액에 따른 세액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축을 통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이하에서 IRP라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으며 둘 다 연간 1,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불입이 가능한데 근로자나 사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 단 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제 대상액은 두 상품을 합하여 700만 원, 50대 이상은 90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개인연금 저축 불입금이 없으면 IRP만으로 700만 원, 50대 이상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 저축이 400만 원 이하면 두 상품 합하여 700만 원, 50대 이상은 900만 원이 되는 금액까지 IRP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연금저축이 400만 원, 50대 이상은 600만 원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최대 공제액 400만 원, 50대 이상은 600만 원에 IRP 300만 원까지 합해서 총 700만 원, 50대 이상은 900만 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율은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표에서 보듯이 근로자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사업자는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6.5%이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천만 원 이상은 13.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는 50대 이상도 포함하여 연금저축은 최대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이 300만 원 이상이면 IRP 300만 원을 합하여 총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저축이 없을 때 IRP만으로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13.2%입니다. 이렇게 두 상품을 합하여 공제받게 되는 금액은 표에서 보면은 5,500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일 때 50대 이상은 최대 148만 5천 원, 50대 이상이 아닌 경우는 115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상 1억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대 이상이면 최대 118만 8천 원, 50대 이상이 아닌 경우는 9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억 2천 이상, 1억 이상인 경우는 최대 92만 4천 원, 연금저축이 300만 원 이상이면 연금저축 최대 공제액 300만 원이므로 79만 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연도 세금 공제액이 남은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상품은 취급하는 금융기관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정기납, 일시납, 수시납부도 가능하므로 연말이 가기 전에 가입하고 납부하면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한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에서 돌려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땐 세금을 적게 내는
가장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개인연금저축과 IRP의 가입 조건과 특징,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세제적격연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적시연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은행,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이름을 달리하여 은행권은 연금저축신탁,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투신운용사는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판매하는 중입니다. 운용 방식은 연금저축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의 공시이율로 운용하고,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없는 것이 장점이며,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부터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개인연금입니다. 연금 지급 형태는 확정연금형 또는 종신연금형 방식이 있고, 연금 지급 주기는 매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저축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 50대 이상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적립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해야만 합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설사 공제받을 때 13.2% 공제를 받은 사람도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 시 원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는 개인연금저축은 단순 적금과 다르게 이자가 복리에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보험사마다 사업비가 몇 프로인지 비교해 보신 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은 그 목적이 노후에 연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장기 투자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노후 대비 저축에 성공하려면 인간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필요합니다. 당근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채찍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이하 IRP를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개인별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거나 개인 자금으로 저축하여 그 적립금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개인 자금으로 저축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하는 곳은 은행과 증권사입니다. IRP 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자유납입 또는 적립식으로 불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 700만원, 50대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가능한 은행과 증권사에서 복수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적립금으로 운용 가능한 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예금, 펀드, 주식으로 직접 운용 가능합니다.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ETF, 국내 상장 니처,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실적 배당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이 가능하지만 IRP는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7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파생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전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는 없으며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5.5% 내지 3.3%에 해당하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IRP에는 매년 계좌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잔액 1억 미만은 0.37%, 1억 이상은 0.35%를 부담하여야 하며 납입기간은 만 55세까지로 장기간 계속 납입해야 되는데 중도 해지 시 모든 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자금을 운용할 때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며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고 펀드 매매만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대다수 가입자들이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IRP는 중도 인출이 안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IRP도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정 중도 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IRP는 만기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각종 세액 공제 혜택과 노후연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 저축과 같이 합산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55세까지 적립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합니다. 만약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설사 세액 공제받을 때 13.2% 금액을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P는 어디까지나 노후연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입한다면 55세까지 계속 납입해야 하므로 중도 해지할 것 같으면 가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최대 148만 5천원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주제로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노후 준비와 세금 공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가 준비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